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50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넘어서 거의 횡포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제 시장 불확성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 본다면 이제 관세 리스크, 트럼프 관세 횡포라는 그런 그 악재 크기에 비해서는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는 상당히 좀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면은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또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 관련 불확성이 상당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또 반대쪽 입장에서 본다면 협상 타결이 그만큼 또 임박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하튼 간에 불확성이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명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 대 한국전력, 그 시장 주도주의 큰 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제 에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익률 게임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JVM이 지난주 목요일날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빠진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썸네일 제목 보면은 이제 흔들릴 때 흔들려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요번에 이제 요번에 주가 급락을 통해서 거래도 제법 많이 됐거든요. 마지막 이제 악성 매물의 어떤 소화 과정, 수급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VM은 이제 3만원이 오늘 그 회원분들 문자에도 3만원은 이제 그 절대 지지선 혹은 이제 강력 지지선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크게 한번 승부를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에 차트가 이제 하이닉스 월봉 차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차트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또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또 혹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표현할 때 절정을 향해서 가는 주식이다. 굳이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40대에서 이제 50대로 전환되는 그런 나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4조 한 6천억 정도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런 주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지금 보통주 기준입니다. 역사적 최고점이 이제 96,800원입니다. 96,800원 아직 아래에 있는데, 이제 그 실적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표현할 때 젊은 시세라고 보는 거예요. 젊은 시세. 젊은 시세는 우리가 속아도 좋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를 전망하고 했던 총평에 대해서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 96,000원대까지 올라갈 때 시장은 계속해서 1차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를 맥시멈 한 4,500포인트 정도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월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현재 9월 달에 월봉이 하이닉스에 지난 그 6월달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월봉과 저는 파동상, 사이클상, 우리 그 사람도 여러분들 그 생로병사 과정을 겪잖아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결국은 생로병사의 틀 안에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사고라든가 이게 있겠지만 그런 걸 제외한다면 그 사이클은 동일해요. 그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20대에서 30대로 전환되는 여전히 젊은 시세고, 하이닉스는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그 중후한 시세죠.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런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좌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실적 흐름입니다. 위에가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2023년도입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적자를 봤습니다. 7조 7천억 적자에서 2024년도에 이제 23조 흑자 전환했죠. 이때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했죠. 삼성전자는 저점을 다소 높이는 수준이지만 하이닉스는 랠리가 지속됐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 하이닉스가 이제 38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적만 갖고 봐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랠리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되겠고,
한편 그 삼성전자는 이제 2023년도에 영업이 6조 5천억이었습니다. 최저를 찍고 2024년도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32조죠. 32조 7천 정도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회복됐다가 지난 2분기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뭐 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뭐 4조 6천억 정도라면 2분기에 실적이 최저점을 찍고 이제 성승 실적 턴어라운드에는 이제 젊은 시대죠. 올해 예상 영업이 뭐 30조 정도를 예상하고 3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이 낮게 잡은 거고 최소한 작년 정도 32조 정도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4분기에 실적이 또 많이 몰려 있고 내년도 뭐 하반기까지는 그렇고 내년도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급하게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 있어도 좋지만 저희들은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어요. 뭐 삼성전자는 젊은 시세이기 때문에 복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조정계도 어땠습니까? 저희 계속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그 삼성전자 1차적으로 이제 보통주 기준입니다. 보통주 기준 96,000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고 물론 또 돌발적인 상승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주가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에 따른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코멘트하기가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지면 저가 매수 기반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이러다 장대에 암흑 나면 또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마다 물량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와의 상관관계가 되겠고, 지금 보시면 화면은 위에 차트는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아래 차트는 역시 그 삼성전자 장기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경쟁력으로 따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보기에는 감각적으로 삼성전자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BR이 3.4배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PBR이 1.0배예요. 1.0배. 말이 안 되죠. 삼성전자의 PBR이 청산가치하고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 주식 재평가의 결국은 이제 뭐라 할까요? 진수, 뭐 활용점정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PBR이 2.0배가 돼도 누구라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주 기준으로 96,000원대 지금 하이닉스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돌파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계속해서 위에 차트는 이제 한국전력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래는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차트가 이제 지난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한국전력이 일봉 차트가 되어 있고 아래 차트는 올해 1월서부터 현재까지 $1 환율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워낙 강세 속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환율 하락 속에서 올라가는 거죠. 자, 보시면은 지난 4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전력 중심으로 한국 증시 재평가의 포문이 열렸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제가 그 수차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국전력이 4월 초서부터 랠리를 시작할 때 환율이 없습니다.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죠.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환율의 꼭지점 원화 강세의 꼭지점이 한국전력 꼭지점과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뭐 그 사실 한국전력이 뭐 실적이 이제 그 크게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고 보는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환율이 워낙 강세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강세를 통해서 한국전력은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하죠. 유가가 됐든 원유가 됐든 혹은 가스가 됐든 석탄이 됐든 대부분 수입하는데 워낙 약세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강세 속에서는 수입 단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한전의 실적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경쟁 기업인 수급의 역학관계상 삼성전자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그 매수 매도 균형점에서 지금 이제 관세 리스크, 관세 뭐 트럼프 관세 횡포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해 버리니까 한국전력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 지금 저도 뭐 옛날에 그 트럼프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1990년대 제가 본 기억이 나고, 일단 그 트럼프의 거래 협상의 핵심이 뭐냐면 처음에 협상 직전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공포감을. 그러니까 뭐 3,500달러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고의 거의 70% 가까이 되죠. 그것도 선불로 제공하라고, 선불로 제공하죠. 근데 이게 관세 횡포죠. 그 공포까지 상대방한테 안겨주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적정선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서 제가 이제 그 동특이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는데 그만큼 지금 굉장히 긴박하고 최고조에 달았거든요. 그만큼 협상 가능성이 굉장히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한국전력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거래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추세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환율과 원달러 환율과 이제 주가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위에 차트가 지금 4월서부터 차트입니다. 4월서부터 일본 차트가 되는데 위에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되어 있고 아래가 이제 한국전력이 되는데, 한국전력이 오를 때는 거의 반드시 삼성전자가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리가 밀림에서 그 사자나 호랑이에 비유한다면, 사자나 호랑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막 눈빛을 막 불아리면서 어슬렁하는 과정에서 뭐 치타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밀림에 같이 그 경쟁에서는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배불리 밥을 먹고 그다음에 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한국전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반도체 주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한국전력이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력이 거래 바닥으로 봐서는 주가의 변곡점, 하향보다는 상향으로 추세 상승,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JVM인데, JVM이 뭐 사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틈틈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사야 된다, 적극 사야 되고, 목표 가격을 당초에 이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급락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급락세를 보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 시초가에 뭐 굉장히 세게 올랐다가 결국 밀려버리고 말하는데, 여하튼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조정은 주가가 한 단계 거듭나기 위한 수급의 강화 구간이다. 그러니까 악성 매물들이 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 변증법이죠. 그 정반합의 연속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 결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이틀에 걸쳐서 제법 거래도 터졌거든요. 악성 매물들의 상당부 저는 소화됐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금요일날 조정, 혹은 그 목요일날 그 불편한 어떤 그 봉차트가 본질의 훼손, 그러니까 JVM 본질 훼손에 의한 그런 음봉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장 어떤 불확성으로 인해서 이제 실망매가 쏟아진 거죠. 자, 최근에 이제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가 재밌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자동화 로보틱스 수혜주를 이거죠. 그렇죠. 이게 매니스 혹은 카운트메이트를 의미하는 건데, 그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최초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400억 돌파를 보고 있어요. 당초 이제 360억에서 380억까지 나왔는데 490억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409억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당시 그 실적하고 지금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주가의 큰 산은 실적이에요. 주가가 사실 실적은 계속 추세적으로 좋은데 주가가 다소 좀 침체거나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 길게 놓고 본다면, 결과는 주가는 실적이 수렴하게 돼 있어요. 4만 원이 아니죠. 4만 원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어요. 자,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내년에는 이제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 수출이 계속해서 뭐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니스라든가 카운트메이트의 성장성,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수 시장이 의료 사태 해결과 함께 이제 4분기서부터 국내 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뭐 제가 보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B의 목표가 6만 원 놓고 보시고 1차로 뭐 4만 원 그러면 편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고요. 1차 4만 원, 2차는 6만 원 정도 보시고 지금 3만 원 초반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험 승부주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1개월 단위로 했다가 저희가 2개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회원들 저희 제 정서를 유튜브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한테 가입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 대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현 시점에서 바로 당장 사야 될 두 종목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송드립니다. 자, 2개월에 55만 원이고 2개월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연 여부를 결정하시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